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인 줄 알았더니 벌써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코앞까지 왔네요.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날에는 여지없이 하늘로 먼저 떠나가버린 제 남동생이 생각나곤 하는데요. 저에겐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어요. 어찌나 누나를 좋아했는지 학교에 다녀오면 종일 저만 따라다니는 남동생이었죠.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저더러 네가 낳았니? 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할 정도로 누나 바라기였는데 이렇게 빨리 헤어질 줄 알았다면 더 많이 잘해줄 걸 가슴이 미어집니다. 동생은 제가 결혼하고 8년이 되는 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은 유독 날이 추웠는데 고속도로 위 차가 미끄러지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죠.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4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엄마는 고속도로를 무서워하십니다. 아예 버스나 차는 타지 않고 거의 지하철만 이용하세요. 말씀으로는 막힐 걱정도 없고 편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저는 알죠. 먼저 떠나보낸 아들 생각에 차를 타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도 저는 평생 모르는 척 할 생각인데요. 이런 큰 슬픔을 안고 사는 저와 제 가족에겐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 있습니다. 그 인간은 남편의 동생이자 제 시누이인데요. 그때의 사건으로 연 끊고 얼굴 안 본 지 3년이 다 되었는데 만약 이 사연을 문제의 시누이가 듣게 된다면 이거 네 얘기라고 꼭 말해주고 싶네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한 케이스였어요. 둘 다 연애한 지 너무 오래돼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딱 그런 때였죠. 그리고 2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한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한 진지한 사이가 되었고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양가 인사를 다니는 것을 시작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보통 결혼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저희는 서로 성격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똑같아 결혼하는 과정에서 다툼 같은 건 없었는데요. 거기에 친정이나 시댁이 누가 더 낫다고 할 것도 없이 비슷한 형편이라 집안들끼리 불편할 일도 없었어요. 저희는 애당초 양가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에겐 2살 아래 남동생이 있었고 남편에겐 4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문제의 시누이입니다. 아, 참고로 신우와 저는 동갑이에요. 그래서 신우가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하며 저를 은근히 하대하곤 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신우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 따위는 없었어요. 거기에 결혼 전부터 결혼 선배에게 들었던 조언이 있었는데 결혼하면 무조건 시댁 식구와는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시댁 식구들도 많겠지만 저는 신우와는 꼬라지를 보고 처음부터 노선을 그렇게 정하기로 했죠. 대신 제가 할 도리는 이거저거 재지 말고 그 어떤 계산 없이 하자고 생각했는데 결혼 전부터 남편도 동의한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신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다행히 자기 식구만 하는 그런 남의 편은 아니었던지라 이런 제 생각을 존중해줬는데 그 부분은 그때도 지금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은 결혼한 지 12년이 된 지금도 그 점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죠. 거기에 시부모님도 부족한 며느리 성에 차지 않는 점도 많을 텐데 지금까지도 늘 수고한다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가족 중에 그런 도라이 돌연변이가 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희 신우는요. 어릴 때도 떡잎부터 남달랐다고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가 공주인 줄 알고 친구한테 함부로 하다 왕따 당하고 청소년기엔 뻑하면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들락날락 하더니 결국엔 학교까지 잘려서 검정고시를 봤는데 그것도 시아버님이 겨우 설득해서 턱걸이로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셈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저랑도 결혼 전부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갈등이 있었는데 이때도 이건 뭔가 황당하기만 했었네요. 누가 정식으로 가족이 되지 않은 예비 올케에게 물질적인 걸 요구하나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신우한테 뭘 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도 없었는데요.
신혼여행 다녀오면 선물이나 하나 사다 줄지언정 그런 건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번호 교환도 하지 않은 신우이가 매우 친절하게 자기 선물 리스트라며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를 확인했을 때의 충격이란 아직도 오늘 일처럼 생생하기만 합니다. 문자 내용은 내용이랄 것도 없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저예요. 언니 예비신우. 결혼 준비는 잘하고 계시죠? 결혼 준비하면 이것저것 고민할 것도 많을 텐데. 해서 제 선물은 고민하시지 않게 딱 정해드리려고요.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샤넬 가방, 샤넬 구두, 샤넬 원피스면 돼요. 그러니 괜한 돈 쓰지 마시고 딱 이렇게만 준비해주세요. 언니의 센스를 기대할게요. 라고 왔는데 센스 좋아하시네. 저는 바로 내용을 복사해서 남편에게 보내버렸어요. 자기야, 내가 보낸 문자 봤어? 자기 동생 원래 이렇게 경우가 없는 사람이야? 나 솔직히 너무 놀랐어. 자기가 오빠니까 어떻게 좀 해봐. 샤넬 가방에 구두, 그것도 모자라 원피스까지? 누가 결혼하는 거니? 난 절대 그것들 못 해주니까 자기가 해결해. 아니면 나 이 결혼 못해. 자기야, 흥분하지 마. 이놈의 기집애. 얘 진짜 왜 저러냐? 자기 연락처는 또 어떻게 한 거고. 자기야, 미안해. 내 동생들은 내가 책임지게 해결할게. 그러니까 자기는 그딴 문자 지워버리고 신경 쓰지 마. 정말 얘 때문에 못 살겠다. 남편은 그 문자를 보고 저 못지않게 흥분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가서 놀고 자빠져 있는 자기 동생 정신교육을 제대로 시켰다고 했는데 신우가 제가 정말로 그것들을 해줄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황당했죠. 예비 올케를 상대로 한몫 단단히 잡을 생각을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신우는 지 오빠한테 혼난 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단단히 삐쳐서는 저희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말도 꼭 지처럼 제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 있죠. 솔직히 그건 제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긴 했어요. 덕분에 기분 좋은 날 신우 얼굴 보고 기분 상하는 일은 없었으니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마운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신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까도 고민한 결정적인 사건도 있었는데 그건 결혼 전 신우한테 돈을 도둑 맞은 일 때문이었어요. 왜? 결혼 준비할 때 신부 쪽에서 예단비를 드리잖아요. 저도 돌려받을 거 계산해서 500만 원을 봉투에 넣어드렸는데 남편 말로는 시부모님이 200만 원만 받으시고 300만 원은 돌려주셨다고 하셨는데 웬걸. 집에 와서 확인하니 봉투에는 100만 원만 들어있었죠. 제가 너무 의아해서 따지긴 뭐하지만 남편이 착각한 건 아닐까 싶어 남편에게 살짝 물었는데 시간이 지나 신우가 돈 봉투에 저 몰래 손을 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옳게 될 사람의 돈에 손을 댈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그때도 정말 황당한 말을 들었는데 제가 그걸 따지고 들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울키 언니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돈이 부족하다고 그걸 바로 얘기할 수가 있어? 그냥 시부모님이 100만 원만 돌려줬구나 하면 될 일이지.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오빠, 정말 이 결혼 해야겠니? 저는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저런 게 다 있지? 내가 과연 저런 집에 시집을 가도 되는 걸까? 하며 현타가 세게 왔어요. 그도 그럴 게 적반하장도 따로 없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남편한테 저랑 결혼을 해야겠냐고 물었다는 게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놈의 사랑이 뭔지. 남편과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 결혼을 진행했고 나중에 남편이 예단 일은 미안하다며 자기 돈으로 200만 원을 채워줬는데 그런 일도 있었다 보니 신우가 결혼식에 오지 않은 게 제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 때문인지 시부모님은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영문을 모르던 저희 부모님은 온통 어리둥절한 일들이셨어요. 사실 신우가 결혼식까지 오지 않을 줄은 몰랐기에 저희 부모님은 오만 생각을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희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제가 아주 큰일이 아니고서는 집에는 말을 아끼던 때였는데 나중에서야 신우 이야기를 듣게 된 저희 친정아빠는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한 가족인데 너무 그러지 마라. 나쁘게 지내서 좋을 게 뭐가 있니? 나이는 같아도 이제 네가 손윗사람이니까 선물 하나 좋은 걸로 해주고 풀어줘.
오죽 속상하면 오빠 결혼식도 안 왔겠니? 저는 차마 아픈 아파하기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알았다고 했죠. 하지만 진짜로 신우의 기분을 풀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는데요. 처음부터 들어주기 시작하면 저를 호구로 볼 거라고 생각해서였어요. 서열 싸움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초장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호락호락하게 보이지 않았음에도 신우는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원래 태생이 글러먹은 건지 저를 아주 만만하게 봤고 오히려 결혼 전부터 자기한테 물을 먹였다며 일부러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았는데 다행히 시부모님이 제 편이라서 신우의 그런 계획들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어쩐지 시부모님이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신우를 창피해하는 느낌도 받았는데 정작 신우는 자기 부모인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하더군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같은 자식이고 딸인데 신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 솔직히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저와 신우는 서로를 본체 만취하며 지냈는데 신우는 가끔씩 저에게 시비를 걸거나 뭐 하나 뜯어가겠다고 빌미를 만들기도 했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았죠. 아니, 넘어갈 새가 없었어요. 저희 아빠가 긴 투명 생활 끝에 저희 가족의 곁을 떠나셨거든요. 게다가 그때가 제게 이미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을 때라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저에게 5년은 누군가 테이프를 빨리 감기라도 한 듯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그간 열심히 노력한 끝에 청약에 당첨이 되어 꿈에 그리던 내 집 장만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물론 대출이 있긴 했지만 너무나도 뿌듯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너무 들뜬 나머지 앞으로 저에겐 더 큰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자만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방심한 어느 날 조금 더 제 곁에 머물러 줄 줄 알았던 아빠가 돌아가셨고 그 일과 맞물려 신우가 혼전 임신을 해 시댁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신우는 마치 자기가 줄리엣이라도 된 것처럼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뱃속의 아이랑 같이 콱 죽어버리겠다며 지랄 생쇼를 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반대를 하셨는데 신우는 지 사랑이 무슨 불굴의 사랑이라며 혼인신고를 해버렸죠. 그리고 무슨 깡인지 돈 한 푼 없으면서 결혼식장을 덜컥 잡아버렸는데요. 그렇게 무대뽀로 결혼을 감행하더니 하필이면 저희 동네로 신혼집을 구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사실 그때부터 기분이 쎄하긴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보니 신우 남편이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이 허황된 꿈만 쫓는 사람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맨날 돈이 없다며 저희 집을 편의점처럼 이용하려 하더군요. 필요한 건 저희 집에서 구해가는데 어떤 날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없다며 그것도 달라고 하는데 황당했죠. 그래도 어쩌나요? 쓰레기 봉투가 없어서 쓰레기도 못 버린다고 하는데 줘야죠. 그리고 황당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는데 신우는 제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고 하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는 쪼르르 슬리퍼만 신고 마트까지 따라와 같이 장을 보고 계산은 저한테 밀어버리는 등 얌체짓을 잘도 했어요. 그건 거의 상습법 수준이었는데요. 물론 처음엔 형편이 어려우니 그러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어찌됐든 미우나 고우나 남편 동생이고 임신 중이니 올케로서 그 정도는 도와주자 싶었죠.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고. 그렇게 한번 넘어가 주니 제 지갑을 아주 지지갑인 줄 알고 같이 쓰자고 덤비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죠. 심지어 자기는 돈이 없어서 산후조리원도 예약을 못했다며 저더러 산후조리 해줄 거 아니면 조리원비를 대신 내달라고 하는데 저도 참다 터지고 말았어요. 아가씨,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가씨 왜 자꾸 저한테 돈 얘기하세요? 저는 아가씨 부모가 아니에요. 아가씨 성인이고 결혼했으면 이젠 아가씨 일은 아가씨가 해결해야죠. 아니, 언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요. 저도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언니도 아시잖아요. 저 결혼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완전히 등 돌리다시피 한 거. 그럼 제가 누구한테 의지를 해요? 저는 언니가 제 마음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아가씨, 저는 아가씨 마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라면 미안해서 그러지 못할 것 같거든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왜 아가씨한테 등 돌렸는데요.
이렇게 살까봐 그러신 거 아가씨 몰랐어요? 그러면 아가씨가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야죠. 남편 될 사람한테도 이젠 정말 취직해서 제대로 일하라고 하고 애기도 곧 태어날 텐데 앞으로는 어쩌려고 그래요? 저도 막막해요. 저라고 뭐 속이 편한 줄 알아요? 애는 곧 있으면 나오는데 저는 산후조리 해줄 사람도 없잖아요. 언니야, 우리 오빠가 돈 잘 벌어오니까 애 키우면서 걱정 없겠죠? 그러니까 여유는 언니가 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제가 남도 아니잖아요. 아니요, 저한테는 남이랑 다를 바 없죠. 아가씨는 애들 아빠 동생이지 제 동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 얘기하고 싶으면 저한테 말고 오빠한테 해요. 저 정말 중간에서 곤란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 말 서운하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살지 고민 좀 해보세요. 신우는 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삐쳐서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도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죠. 제가 심보가 나쁜 건지 신우 꼴 아직 안 보니 좀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핏줄이라고 남편은 자기 동생이 신경이 쓰였는지 제 눈치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기 여보, 내가 이런 말하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은영이한테 다만 얼마라도 해주는 게 어때? 나도 내 동생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곧 있으면 애도 태어날 텐데 걔들이 뭘 준비했겠어. 내가 차마 당신한테 은영이 산후조리 해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태어날 애는 죄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한 번만 은영이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자기 마음 모르는 거 아닌데 나는 솔직히 좀 불안해. 나라고 뭐 처음부터 자기 동생이 싫었겠어? 나도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필요한 거 있다고 하면 사주고 했는데 결국엔 그게 독이 됐잖아. 근데 이번에도 도와주면 아가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까? 당신은 이 이상 감당할 수 있어? 미안한데 나는 못해.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나는 아가씨가 우리 동네 이사 오고 우리 애들한테도 신경 못 쓰고 우리 엄마도 못 챙기고 있잖아. 나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알아. 알지. 그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알았어. 조금만 더 고민해보자. 남편은 제가 난색을 표현하자 한 발 물러서는 듯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신우는 조카를 낳았는데요. 그래도 딸이라고 시어머님이 산후조리를 해주시러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아기를 봐서 필요한 용품들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러니 신우가 기고만장해져서는 저에게 이딴 소리를 짓거렸어요. 언니는 내가 언니네 아니면 산후조리도 못하고 빌빌 걸릴 줄 알았죠?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래봬도 언니 신우라고요. 제가 신우의 짓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생각 좀 잘해보세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언니 아직 저희 출산 선물도 안 해줬잖아요. 이제 와서 애기용품 받는 것도 그렇고 그냥 매달 10만 원씩 우리 애기 적금 넣어준다고 생각하고 제 계좌로 입금하는 거 어때요? 삼촌이랑 외숙모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는 아가씨는 저한테 뭐 해줬는데요? 저는 출산도 무려 2번이나 했는데 아가씨한테 뭐 하나 받은 기억은 없거든요. 그리고 아가씨도 저희 애들한테는 고모인데 아가씨가 먼저 저희들 앞으로 입금해주면 저도 할게요. 뭐예요? 언니는 벼룩에 간을 빼먹어요. 제가 그럴 돈이 어딨어요? 정말 무슨 말을 못해. 언니 정말 그렇게 살지 마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언니 그렇게 살면 천벌 받아요. 저는 신우의 악담에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자기가 먼저 시작해놓고서 저런 말을 하는 그 심보는 뭐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어떤 것도 해주고 싶지 않다고 제 의사를 전했는데요. 남편은 그 망할 기집애가 또 그래? 아휴, 동생이라고 좀 생각해주려고 했더니 걔는 어떻게 철이 안 드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무조건 당신 편이야. 라며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신우 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도 없는 척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좀 성가시긴 했지만 그 전에 비하면 훨씬 삶의 질이 좋아졌죠. 그렇게 살기를 몇 달이 지났어요.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찾아와 아직 어린 저희 아이들은 서로 독감을 주고받으며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 연락은 저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죠. 지영아, 이를 어쩌면 좋으니?
치우기가, 글쎄 우리 치우기가. 친정엄마는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저에게 동생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며 병원으로 급히 오라고 했는데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갔는지도 신발도 짝짝이를 신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동생은 이미 떠난 후였고 저희 엄마는 병원이 떠나가도록 통곡을 하셨는데 결국 충격에 졸도를 하시고 마셨어요. 저도 혼이 반쯤은 나가 있었는데 벌써 가족을 둘이나 먼저 보내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가 세상이 원망스럽더군요. 그리고 동생이 저에게 잘해줬던 일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생은 제가 됐다고 해도 제 결혼할 때 모아놓은 지 전 재산을 저에게 입금했어요. 혼수라도 더 좋은 걸로 하라며 어찌나 말도 예쁘게 하던지. 샤넬 타령하는 누구랑은 판이하게 달랐죠. 거기에 조카들이 태어나자 외삼촌이라고 저희 애들한테도 정말 잘했는데요. 그런 동생을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제정신을 잊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고 그렇게 경황이 없으니 뒤늦게 남편 생각이 나서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네요. 그리고 남편의 연락을 받으셨는지 시부모님이 남편보다 먼저 달려오셨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시부모님이 저와 친정엄마를 챙겨주셨어요. 그 뒤 남편이 도착해 충격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저와 친정엄마 대신 동생의 장례 절차를 진행했는데 3일 동안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할 일을 모두 혼자 다 처리하다시피 해줬죠. 정작 저희와 저희 엄마는 슬픔에 잠겨 제대로 문상객과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어요. 솔직히 아빠가 떠났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동생의 죽음은 그만큼 저희 모녀에겐 악몽 같은 일이었어요. 잠도 자지 못하고 식사도 못하는 그야말로 숨 쉬는 것도 힘든 시간이었죠. 민서 엄마야, 밥도 안 먹고 너 그러다 쓰러진다. 너라도 버텨야 네 엄마가 너를 의지하지. 네가 그러고 있으면 네 엄마는 어떡하라고.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 어떡해요? 아휴, 우리 며느리 안쓰러워서 어떡하노. 우리 사돈 총각 닦여서 어떡하노. 그래도 민서 엄마야, 너라도 씩씩하게 버텨야 한다. 지금은 네 엄마만 생각해. 너 그러다 네 엄마 잘못되면 그땐 어쩌니. 나도 너한테 이런 말 하기 정말 싫은데 버텨라. 네가 버텨야 네 엄마가 산다. 저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한참 동안 목 놓아 울었어요. 그렇게 눈물로 동생을 보내고 시부모님이 저희 애들을 맡아주신 덕에 친정엄마와 한동안 함께 있을 수 있었죠.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시부모님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엄마와 저는 슬프고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는데요. 잔인하게도 동생의 일로 수습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최초 사고 원인에 대한 시시비비와 보상 문제도 있었고 동생의 사업과 재산 정리 등 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동생이 결혼했다면 당연 제 올케가 했을 일이겠지만 동생은 미혼이었고 그래서 가족인 저와 엄마가 이 모든 걸 해결해야 했는데 솔직히 저나 엄마나 아는 게 없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난관 속의 연속이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모든 정리는 제 몫이 되었고 남편이 도와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동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거다 보니 제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우선 회사는 인수하겠다는 회사가 있어서 동생 회사 직원들 모두 고용 승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넘겼고 동생의 현금 자산은 동생 살던 아파트 대출을 갚고 나머지는 모두 친정엄마 앞으로 해드렸는데요. 문제는 동생이 살던 아파트였어요. 저는 사실 제 것도 아니고 해서 처분할 생각에 대출금부터 정리한 건데 시세를 알아보니 10억대더라고요. 대형 평수는 아니었는데 솔직히 좀 놀라긴 했어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해서 더 그랬죠. 동생 사업이 잘 되는 줄은 알았지만 생각보다 동생이 자산을 현명하게 잘 모으고 있었더군요. 그런데 제가 처분하려고 하니 부동산에서 말렸어요. 너무 아깝다는 이유였죠. 앞으로 향후 몇 년은 계속 오를 건데 차라리 월세든 전세든 세를 주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상의를 했고 저희 엄마는 아무래도 집은 동생의 흔적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곳이니 일단은 두고
천천히 고민해보자고 하셨어요. 어차피 당장 팔 게 아니라면 천천히 결정해도 될 일이니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심신이 지쳤는데 그제야 그간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한 남편과 제 아이들이 보이더군요.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러면서 제 몸은 하나인데 챙길 사람들은 많으니 그것도 좀 벅찼는데요. 그때도 시부모님은 누구보다 저를 걱정하셨어요. 제가 살이 너무 빠졌다면서 시어머니는 영양제도 사오시고 저 먹으라고 곰국도 끓여서 가지고 오셨는데 솔직히 그때는 친정 엄마보다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많이 의지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저를 많이 챙겨줘서 그 덕에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물론 가족을 잃은 슬픔이 완전히 괜찮아질 수는 없는 일이지만 동생을 위해서라도 누구보다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저희 엄마를 누구보다 잘 챙겨야겠다는 다짐을 했었는데 남편 역시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주말이면 저희 친정 엄마를 보죠. 자기가 먼저 자처해서 가자고 하더군요. 급기야 합가 제안까지 했는데 그건 저희 엄마가 거절하셨어요. 정서방, 정말 고마워. 내가 이번 일로 진짜 우리 서희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했네. 원래도 우리 딸한테 잘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자네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온전히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곤 해. 그런데 합가까지 하면 내가 너무 미안하지. 원래 사이가 좋아도 함께 살면 탈이 나는 법이잖아. 나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고마워. 그래도 장모님 혼자 계시면 쓸쓸하잖아요. 이 사람아, 언제는 나 혼자 아니었나? 나는 괜찮아. 저희 엄마는 저희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농담처럼 지우기가 나가 산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아서 다행이었다며 씁쓸해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 이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복병이 등장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신우였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인지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우가 저한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제 동생 장례식장에도 부정 턴다고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니 제가 동생 재산 정리한다고 바쁠 때는 자기가 자처해서 저희 집 청소도 하고 저희 애들 식사도 챙기는 등 안 하던 짓을 했는데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이상하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물론 고마운 일이고 신우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지만 워낙에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반신반의했었죠. 하지만 내심 자기도 결혼하고 가족이 생겨서 철이 든 거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언니,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 언니 이제 정신없는 거 얼추 끝났다면서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고생했어요. 고생은요. 제가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아가씨한테 고마웠다는 인사도 못했네요. 우리 집 청소도 해주고 신경 많이 썼다면서요? 고마워요. 뭘요, 가족끼리.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돕고 해야죠. 저희가 남인가요? 올키 언니는 저를 남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언니를 제 친언니라고 생각해서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언니 동생분이 나이는 어려도 재산이 꽤 된다면서요? 그거 다 정리하신 거예요? 네. 이젠 동생 살던 아파트만 빼면 다 정리했어요. 그렇구나. 혹시 동생분이 살던 아파트 어딘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왜요? 저도 이제 슬슬 이사를 생각해야 해서 이 동네 저 동네 알아보는데 제가 요즘 집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동생분이 꽤나 비싼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겠죠? 지금 제가 사는 곳보다는 훨씬 비싸더라고요. 평수도 저희 평수보다 작은데 근데 그 동네는 좀 비싸서 아가씨가 알아봐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저기 알아보면 좋죠. 저 그 아파트 주소 좀 주세요. 저는 신우이가 제 동생 아파트 주소를 달라는 말이 꽤 거슬리더군요. 솔직히 그러면 그렇지 무슨 꿍꿍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그걸로 또 싸우기도 싫고 어차피 제 것도 아니니 상관없겠다 싶어서 그냥 문자로 동생의 아파트 주소를 알려줬죠. 그리고 며칠 뒤 생전 뭐 하나 사들고 오는 법이 없던 신우가 케이크를 사들고
저희 집에 왔어요. 그 어린 조카까지 데리고 왔는데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능청을 떨면서 제 비위를 맞추려고 했고 저는 신우가 그러면 그럴수록 의심스러웠어요. 언니, 못 보는 사이에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예전 사돈어른 돌아가실 때랑은 비교도 안 돼요. 뭐 그렇죠. 에휴, 동생분이 결혼이더라도 했으면 언니가 이렇게 고생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도 동생이 하늘에서 누나한테 많이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동생이 그렇게 올케 언니를 좋아했다면서요? 근데 언니, 동생이 살던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순간 반짝이는 신우의 음흉한 눈을 봤어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신우의 뻔한 속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냉정하리만큼 단호하게 말했죠. 글쎄요, 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저희 엄마 결정에 따르려고요. 제가 요즘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는 지금 당장 팔면 손해예요. 그 동네가 호재도 있고 인프라가 좋아서 앞으로도 많이 오르겠더라고요. 근데 원래 사람 많은 집은 사람들이 꺼릴 텐데 그 집 주인이 죽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매매하려고 할까요? 재수없는 집이라고 안 팔릴까 걱정이네요. 네? 재수없는 집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살던 사람이, 그것도 건장한 남자가 하루아침에 사고사를 당했는데 당연히 찝찝하죠. 저는 신우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신우는 그게 찬스라고 생각했는지 그 주둥이를 계속 나불거렸고 그러면서 황당하게도 자기가 선심이라도 쓴다는 듯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언니,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집은 안 팔려요. 세를 놓는다고 해도 누가 들어오겠냐고요. 원래 집은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왜 잘 되는 집 있고 망하는 집 있다고.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 제가 그 집에서 지내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집이란 게 비어져 있는 것보다 사람이 살아야 정화도 되는 거고. 제가 잘 관리하면서 언니가 제값 주고 잘 팔 수 있도록 도울게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밑밥을 깐 거예요? 재수가 없네, 집에 기운이 있네 하면서? 아니,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가씨는 정말 나를 뭘로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화를 내요? 저는 서로 상부상조 하자는 거죠. 솔직히 언니한테도 마냥 나쁜 지아는 아니잖아요. 언니야말로 저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면 저한테 이렇게 버럭 화를 내요? 나는 언니 힘들까봐 그동안 얼마나 배려했는데. 배려요? 아가씨가 저를 배려해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아가씨는 아가씨 꿍꿍이 때문에 저를 이용하려고 한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제 동생 하늘나라 간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가씨는 제가 그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 집에 아직 제 동생 흔적이 그대로 있다고요. 언니, 저도 급해서 그래요. 망할 그 새끼가 집 보증금 들고 튀었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당장 집 빼라고 하는데 제가 이 피덩이 데리고 어딜 가요. 저 그 집 아니면 당장 언니 집에 들어와야 할 판이에요. 언니는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올케 언니고 가족이면 당연히 신우인 저를 도와줘야죠. 솔직히 동생 죽었으면 그 집 정도는 언니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언니 집인데 신우인 저한테 빌려줄 수도 있죠. 저는 신우의 억지 주장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자가가 뭐라고 제 동생 아파트를 탐을 내냐고요. 그래서 홧김에 신우이가 사온 케이크를 꺼내 신우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고 신우는 얼굴에 케이크 범벅을 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난리를 치더군요. 아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올케 언니라고 존칭 서주니까 나를 아주 물러보내. 야, 너 미쳤어? 그래, 미쳤다. 너 같은 거 상대하는데 어떻게 안 미칠 수가 있겠니? 내가 올케 예단비 훔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뭐? 훔쳐? 야, 너 우리 오빠가 그 돈 채워줬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지는 받을 거 다 받아놓고선. 야, 네 오빠 돈이 네 돈이야? 막말로 내가 그때 파혼했으면 넌 절도로 고소했어. 이게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이젠 하다하다 남의 동생 집까지 넘보냐? 웃겨. 내가 뭐 집을 달라고 했어? 그냥 잠깐 살겠다는 거잖아. 툭 까놓고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너야말로 내 손 그만 떨어. 어차피 네 동생 처자식도 없이 그렇게 갔으니 너야말로 개 탔잖아. 나는 롤케가 있어, 조카가 있어. 솔직히 이게 무슨 횡재인가 싶지? 아닌 척 가시 떨기는. 그래서 나도 거기에 숟가락 좀 얹어보려고 했다. 뭐? 숟가락? 너 오늘부로
그 손으로 숟가락 못 들게 내가 만들어줄게. 저는 순간 신우의 말에 이성을 놓아버렸고 조카 아이가 놀라 우는데도 정신이 반쯤 나가서 신우와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였어요. 신우도 지지 않으려고 저를 깨물고 발길질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신우 머리채를 잡고 패대기를 치니 자기 머리 다 빠졌다면서 울면서 저를 경찰에 신고하더군요. 저는 결국 신우의 신고로 경찰서까지 가게 됐어요. 물론 신우랑 나란히 같이 갔는데 어차피 쌍방이라 경찰도 알아서 합의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난리통에 남편과 시부모님까지 경찰서에 모두 왔는데 전후 사정을 다 들은 남편은 신우에게 남매고 뭐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며 연을 끊자고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신우는 자기는 싫다며 끝까지 깐족거렸는데 보다 못한 시아버님이 신우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갈겨버리셨네요. 워낙 점잖으신 분이라 솔직히 저도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기가 딸을 잘못 키워서 일어난 일이라며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하셨고 그 모습에 신우가 눈이 돌아서는 왜 나한테만 그래? 쟤도 똑같이 다 했어. 내 머리 좀 봐. 제가 다 뽑아놔서 이 모양이잖아. 엄마 아빠는 누가 더 중요해? 딸인 나보다 며느리 따위가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바로 남편에게 신우 때문이라도 이혼하고 싶다고 울면서 말했는데요. 남편이 신우 볼일 더는 없게 하겠다며 자기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저는 마음이 이혼 쪽으로 기울었어요. 남편과 계속 함께 한다면 어찌됐든 신우랑도 계속 엮여야 할 테니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합의혼해 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럴 수 없다며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어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사정했죠.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시어머님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민서 엄마야, 아니 지영아, 내가 정말 너를 볼 면목이 없다. 내가 딸을 잘못 키워서 이 사달이 났어.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한테 사과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작 사과할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미안하다는 거야. 네가 오죽하면 이혼 생각까지 하겠니? 어머니가 어떤 말씀 하시려는지 저 모르지 않는데 그냥 이혼하고 싶어요. 지영아, 너 우리 아들 많이 사랑하지 않니? 그리고 애들도 그래. 지금이야 네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 내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나한테도 어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다오. 안 그래도 은영이 저거 하도 속 썩여서 네 시아버지랑 상의 끝에 정신 차리게 쫓아버릴 생각이었어. 계속 가족 믿고 저렇게 미친 짓을 하는데 저도 비빌 언덕이 없어 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도 그게 될까요? 이런 말 죄송하지만 아가씨는 평생 그 벌을 못 고칠 것 같아요. 그래, 어쩌면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자식 하나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해볼 작정이야. 나 여기 오기 전에 집도 내놨다. 네 시아버지랑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 거야. 너도 은영이 그거와도 받아주지 않으면 그게 저 혼자 뭘 할 수 있겠니? 가족들이 철저하게 지한테서 등을 돌려봐야 지도 뜨거운 맛을 알지. 그러니 이혼을 하더라도 나중에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내 마음처럼 안 되면 그때는 내가 너 안 말릴게. 저는 간곡한 시어머니의 애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런 큰 결정까지 하셨는데 저도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친정엄마와 상의 끝에 저희 집과 친정엄마 집을 팔아 다른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요. 이래저래 온 가족이 신우와 연을 끊기 위해 이사를 하는 셈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건 꽤 효과가 있었는지 적어도 제가 신우 얼굴을 보는 일은 없었는데요. 남편한테 듣기로 돈이 궁한 신우가 결국엔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힘든 농사일에 학을 떼서 조카만 남겨두고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참, 끝까지 이기적이고 무책임하지 않나요? 뭐 조카 입장에서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인품 있는 조부모님 손에 자라는 게 나을 것 같긴 하지만 시부모님이 손주까지 키우게 되셔서 힘드실까 걱정이 커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데려와 키우겠다고 했는데 괜히 그렇게 또 엮이면 골치 아프다고 시부모님이 거절하신 상태입니다. 다행히 조카는 건강하고 귀엽게 잘 크고 있어요. 어찌나 말도 잘하는지 보고 있으면 셋째 생각이 절로 날 정도입니다.
신우한테는 털끝이라도 용서한 마음을 베풀고 싶지 않지만 조카한테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주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할 거예요. 적어도 신우 같은 어른은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사명감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조카애한테 저도 나름 경에 있어서 엄마의 빈자리를 저도 채워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현재 친정엄마와 경기도 외곽에서 텃밭도 가꾸고 꽤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동생의 아파트는 고민 끝에 작년에 처분했고 그 돈은 저희 엄마가 고집에 제가 받게 되었는데요. 엄마는 그동안 고생한 값이고 제 동생이 그걸 바랄 거라고 하셔서 차마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클 때까지 그 돈은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라도 동생의 흔적을 갖고 싶은 누나의 마음일까요? 너무 이른 나이에 헤어지게 된 동생을 생각하며 저는 오늘도 동생 몫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중이에요.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데 친정아빠도 제 동생도 저와 저희 엄마가 씩씩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다음 생에도 한가족으로 태어나고 싶은데요. 그때는 우리 네 식구 아주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저 하나를 위해 어려운 결심해준 남편과 시부모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제가 앞으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 약속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게 좀 유감이긴 하지만 신우가 이젠 제발 정신 차리고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볼 생각은 전혀 없지만요. 제가 너무 뒤끝 있나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게 모두 인과응보니까요. 그러게 적당히 했어야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키는 게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건강한 관계 유지하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만 공유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